화면 밝기를 줄이고. 자,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와야 되는데. 한인가? 한 명인가? 예. 보건하고, 해수관하고, 양이 좋았고, 정천하고, 남이준하고, 박시정 왔어요. 끝. 자, 일단 조건부 확률 문제 풀이부터 시작할 테니까, 조건부 확률 풀이 꺼내주시고. 꺼내주세요. 다들 좀 해. 오답방을 보냈던데. 너 다 못했어? 선생님 안녕. 보고 상글 때 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조심해야 돼. 자, 이제 문제 풀이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해야 될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채점 좀 미리미리 하고 싶은 거 있겠죠? 맞으면 미리미리 하고. 자, 일단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테니까 내 얘기 들어가야 돼. 자, 첫 번째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A가 일어날 확률이긴 하지만 분모가 전체가 아니라 B가 일어난 걸 전제로 해서 그 중에 A가 일어난 확률.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보면은 이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B가 일어난 이 중에서 A가 일어난 놈의 비율을 구해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의 의미고, 흔히는 뭐 베이지 정의로 불과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독립의 의미를 알게 돼요. 독립. 독립이라는 건 의미상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간단한 예를 들자면 뭐였냐면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에요.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인데 A라고 하는 사건이 뭘 원소로 갖고 있냐면 2, 4, 6을 원소로 갖고 있고, 예를 들어 B라는 원소가 뭘 갖고 있냐면 집 사건이 3,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잖아. 그럼 이 두 개 사건이 서로 뭐였냐면 독립이었어. 교집합의 확률은 6밖에 없어. 6분의 1이야. 근데 A가 일어난 확률은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고, 그리고 B가 일어난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고, 그럼 걔를 곱했더니 성립을 하네? 뭐가 성립을 하네? 얘가 성립하네? 어라? 희한하네?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과 곱했을 때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민, 일반인은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이 두 개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얘를 가지고 판단한다. 두 개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면 편하게 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짓을 여러 번 반복한 세 번째 독립시행이죠. 자, 내가 선생님 내 사건 중에 한 번 성공했다. 예를 들어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성공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4번 실패했다. 이게 이제 독립시행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어날 확률과 그 중에 내가 몇 번 중에 몇 번은 일어나야 되는가, 뭐 그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이게 왜 독립인지 한번 설명하겠다고. 딱 한 번만. 지금 설명할게. 이해 안 되면 평생 궁금해하지 마. 알겠지? 자, 우리가 이 두 개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확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뜻이거든. 편하게 설명할게. 주사위를 던져서 상단에 딱 놨단 말이야. 이게 이사육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야, 나는. 이걸 맞춰야 돼. 내가 맞춰야 오늘 집에 간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거 이사육이 아니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취원이 몰래 봤어. 딱 봤더니 3 아니면 6이라는 걸 확인한 거야. 그래서 정채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거 3, 6 중에 하나인데요? 땡큐. 채윤아 고마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짝수가 나타날 확률이 원래 2분의 1이었는데 채윤이가 나한테 준 정보, 여기도 근데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짝수가 이런 확률도 2분의 1이지. 그럼 채윤이가 나한테 준 정보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단 말이야. 어차피 내가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냐 홀수냐를 찍어야 되는 마당인데 얘가 준 정보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 네가 일어나는 거, 네가 방금 얘기했던 그 사건은 내가 이걸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해서 채우나. 안타깝지만 네가 만약에 이사 그랬으면 그래? 그럼 난 짝수야 라고 했겠지. 근데 네가 지금 이런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나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래서 서로 독립이라는 거야. 살짝 이해가 됐으면 이해하고 이해 못됐으면 평생 궁금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풀이하는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지난 시간에 우리 MOM 선생님 진도교재로 설명하지 못했었던 유형들 위주로 설명을 지금부터 할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 알겠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이과 친구들 중에 이제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 중에 또 내신을 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 어제 물어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끝나고 얘기해줄게. 어떻게 이제 계약하고 진행될지는 데스크랑 좀 얘기해보고 학원이랑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
내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 말고 이과 친구들 중에 내신을 좀 챙겨야 된다 하면 1교시 와. 대학하고 나서. 근데 만약에 나는 미적분을 하는데 내신 상관없다 하면 2교시 와서 오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자세하게 얘기한 게, 지금 3학년 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 다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3의 수업을 진행을 해. 수원수투 한 번에 미적 2번을 보통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3교시 때 내가 내신을 좀 해야 된다, 확통 내신을 해야 된다 하면, 우리 2학년 때처럼 뭐 오늘은 무조건 확통날, 오늘은 무조건 미적날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해져. 해야 될 비중이 이게 막 뭐 1대 몇 점 몇 대 막 이게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월화수에 수원수투하는 건 동일해. 문과 친구도 마찬가지야. 월화수에 수원수투하고 뭐 문과 친구들이 막 확통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 확통하면 되고, 이과 친구들은 일단 금토에 공통적으로 미적분을 하고, 그럼 일요일날 내신을 챙겨야 되는 애들은 이 1교시 수업이 되겠지? 그때 확통 기출 문제도 좀 주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좀 풀면서 같이 진행할 것이고, 근데 2교시 친구들은 나는 확통 전혀 상관없는데요, 나는 미적분에 좀 더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 싶다, 난 내신 상관없으니까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와서 내신과 상관이 없으니까 확통 안 하고, 풀하게 확통 안 하고 미적분에 대한 문제를 더 풀고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일요일에 1, 2교시, 2교시가 1교시와 2교시가 더 이상 쌍둥이가 아닌 거야. 다른 주제야. 그 내신 할 거야? 해야 돼? 아직 긴가민가? 내신 어떻게 줘? 이제? 아직 긴가민가? 긴가민가? 내신 어떻게 해? 긴가민가? 해야 돼? 하는 쪽이 가깝지 않아? 허리는 안 하잖아. 2교시야. 주신거, 새 친구들 판단해서 행동하시면 돼요. 이제 다 공지사에 올릴 거니까. 자, 이제 딴 얘기 안 하고 이제 조건방류 얘기만 할게. 자, 내가 보니까 1등이 한 개에 2등이 너무 많은데 꽝이 4개. 자, 총 대비가 지금 현재 총 10개인데 그중에 1등이 하나, 2등이 5개, 총 10개 대비가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쭉 보면 2개를 뽑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때야. 당첨이 됐어. 근데 그중에 1등이 있을 확률을 보고 싶은 거야.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 P1 1등과 2등이 당첨이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도 당첨된 거니까. P2 1등과 꽝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것도 당첨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럼 P3 선생님 2등과 2등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잖아. 당첨된 거잖아. 이것도. 자, 근데 P4 뭐가 있냐면 2등과 꽝이 나올 수 있어. 당첨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전제 조건 자체가 당첨이 되었을 때, 당첨 계기가 나왔을 때, 방법 몇 가지?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첨이 될 수 있는데, 물론 6가지가 편하겠지만 직관적으로 보는 거야. 있는데 그 중에서 1등 당첨 제리가 포함된 건 누구야? 1번, 2번이거든. 그래서 P1과 P2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이 정리 쓰면은 위에가 하나고 밑에 2개 이런 게 아니야.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분자에 오는 것도 그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베이지 정리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 되지 않아요? 그 이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야,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등 1개 중에 하나 뽑고 2등 5개 중에 하나 뽑겠다. 뭐 이런 식의 원리로 계산해 주시면 나머지 확률들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할게요. 412번입니다. 자, 414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를 딱 보니까 A영어를 받니 B영어를 받니, 아니면 남자니 여자니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람을 일단 표를 좀 만들어서 우리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A영어를 받냐 B영어를 받냐, 남자냐 여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좀 구별하고 있다고. 남자냐 아니 여자냐. 근데 특이한 건 이 문제는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있어. 세다 보면은 이런 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둘 다 본 친구가 있는 거야. 영어 덕후. 자, 남자 총 200명, 300명과 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 영어 관람명을 봤단 말이야. 근데 A영어 관람한 270명 중에 여학생이 125명이래. 그러니까 A영어를 본 애가 몇 명이냐면 270명인데 그 중에 뭐야? 270명 중에 뭐니? 여학생이 125명. 한 줄을 적었구나 내가 멍청하게. 전체 500명인데 A영어를 본 전체 270명 중에서 여학생이 125명. 그럼 이제 남학생은 나머지니까 145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B영어를 관람한 290명. 그 290명 중에 여학생이 110명이라 했으니까 남학생은 180명이구나.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얘랑 합하니까 몇 명입니까? 400에 560명. 합이 500명인데, 그럼 60명은 2개를 모두 봤다는 얘기고. 그 얘랑 더하면 지금 현재 235명인데, 그럼 35명이 여학생이 A, B 둘 다 봤다는 얘기고, 나머지 25명의 남학생이 둘 다 봤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건, 야, 내가 한 명 중에 뽑았는데 걔가 A와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그럼 A와 B를 모두 관람한 얘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바로 60분의 2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이 문제 편하다. 그러니까 다 A, B 하고 지난번에 예제했던 것처럼 배경 쓰고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는 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413번 문제다. 이제 맞았니? 잘했어요. 4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26번도 사실 할까 말까 하다가 워낙 대표성을 띠는 문제라 그냥 한번 설명해 보려고. 자, 문제 볼게. 이게 뭐 약간 응답하라 약간 그 시절의 문제인가 봐. 해리 준열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오글거려. 이름을 할 게 그렇게 없었나? 야, 일단 준열이가 동전을 던집니다. 자, 기준은 진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건데 내가 하는 게 잘 들어봐봐. 일단 먼저 준열이가 동전을 던지고 뒷면의 개수만큼 뭐가 던지냐면 해리가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준열이가 2개 동전을 던졌으니까 뒷면 개수가 0개고 1개고 뭐 2개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해리는 동전 기회가 없고 하나가 죽어주고 2개 주어진 상황인데, 근데 문제가 야, 이미 해리가 던져서 나온 뒷면 개수가 1개일 때 얘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거야. 뒤에 있는 친구가 동전의 뒷면이 하나 따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지.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해리가 하나 나오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걸 구해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 해리가 던진 뒷면 개수가 1개일 텐데 P1의 방법도 있겠고 P2의 방법도 있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리가 동전을 하나만 뒷면이 나왔을 텐데 그 중에서 뭐가 궁금하다? 준열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 개수가 2개의 확률인 P2를 구해라라는 게 이 문제가 의도는 받아. 계산만 하면 된다. 각각. P1 어떻게 하면 될까? 천천히 할게. 야, 준열이는 무조건 일단 동전이 2개 주어진 상태에서 P1은 준열이가 1개만 성공해야 돼. 2번 중에 1번만 성공해야 돼. 독립시행으로 2번 중에 1번 성공했어요. 2분의 1의 확률로 1번 성공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1번 실패했습니다. 준열이가 하나만 뒷면이 나온 거지? 그럼 해리에겐 동전이 딱 1개만 주어진 거야. 그럼 이것도 그냥 솔직히 2분의 1 하면 되지만 그냥 있어 보이게 1개 중에 1개 성공했다. 2분의 1의 확률로 1개 성공했다. 해리에게 주어진 딱 하나의 동전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P2가 되니까 자, P2는 이렇게 되겠네. 자, 준열이가 2개 중에 2개를 모두 성공해야 돼. 2분의 1 확률 2개 성공해야 된다고. 그럼 해리에게 동전을 2개를 주겠지? 던져 하고 주겠지? 근데 그 중에 한 번만 나와야 돼. 아, 2번 중에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구나.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앞면 뒷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 집어넣어 주시면 또 내가 어느 순간 나옵니다. 조금 확률. 427번 문제. 아, 요거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 맞은 사람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센스가 상당히 좋은 편인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대표제로 정리했던 몇 가지 유형들이 있었을 텐데 미세먼지 좀 있지만 좀 열자. 알겠지? 뭐가 좀 해롭냐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미세먼지를 조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코로나를 먹는 것보다는 미세먼지를 먹는 게 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거야. 세상 이상 모르는 거니까. 우리 방역 정책을 잘 지키지만 항상 이게 최소 80 정도는 쓰셔야 돼요. 80 정도. 덴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여기 있으니까 최 80 아니면 94잖아. 94는 진짜 순차. 80 정도를 써주셔야 돼요. 원래 94는 의료진들이 쓰는 사실 마스크인데 의료진들이 쓰는 마스크인데. 야, 됐고 이 문제 혹시 맞은 사람 있어? 나 맞았다. 그럼 조건부 확률의 센스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가볼게. 문제를 봐봐. 자, 카드가 종류가 3개야. 양면이 모두 빨간색, 양면이 모두 검은색. 빨간색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카드. 종류가 3개라. 나는 그래서 양면이 모두 빨간, 요거 A. 양면이 모두 검은색. 이 카드의 이름을 B. 자,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검은색이 들어있는 그 카드. 걔를 뭐라? C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카드의 이름을 적은 거야. 근데 자, 카드에서를 하나 뽑은 다음에 걔를 바닥에 딱 내려놨는데 뭐가 나왔어? 빨간색이 나왔을 때 뒤집으면 검은색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 뒤집으면 검은색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바로 C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카드를 뽑고 분명히 색깔을 확인했어? 카드를 뽑고 색깔을 확인하잖아? 근데 색깔이 이미 빨간색이야. 근데 그것이 양면이 검은색이고 빨간색인 카드에서 나온 빨간색에 쓸 확률을 구해라. 그래서 내가 밑면이 빨간색이다. 이걸 내가 어떤 이벤트로 해서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돼. 다른 문제랑 좀 다르게. 자, 빨간색이 나왔어. 그것이 C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저 마지막에 뒤집어서 다른 색이 검은색이다. 이 말은 그 카드가 C 카드였다는 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빨간색이 나왔는데 그게 A에 의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B에서 의해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C에 의해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문제는 P, C, 교 2가 들어가야 돼요. 밑에를 찢어야 되는데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이벤트가, 자 이벤트가 B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이벤트가 C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부모를 나누지. 그냥 하나 물어보자. 희주야, 사건 A와 사건 E는 서로 독립이야, 종속이야? 편하게. 확률은 50대 50이잖아, 그죠? 뭐 아프리카로 촬영하기 때문에 네가 치면 평생 두고 놀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부담 없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독립이야, 종속이야? A가 사건과 C가 사건은? A와 E, A와 E. A와 E는 종속이야. 빨간색이 나오는데 양쪽 다 빨간색이면 높은 확률로 빨간색이 나오겠지? 근데 양면이 모두 검은색이면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카드를 뽑냐, 그 A란 카드를 뽑냐 뽑지 않냐에 따라서 E가 일어날 확률은 달라지겠지? 그잖아? 희주야,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잖아? 양쪽 다 빨간 카드를 뽑으면 이거 확률이 높아지잖아. 이거 뽑으면 떨어지잖아. 영향을 받잖아. 그지? 이건 서로 종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A가 일어났을 때 빨간색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된다는 뜻이야. 의미적으로 카드 A를 뽑을 확률 얼마냐? 3분의 1이야. 근데 그렇게 뽑잖아? 그럼 무조건 1의 확률로 빨간색이 등장을 해. 우리가 쓰겠지만 왜 얘가 이렇게 쓰여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3분의 1 확률로 A를 뽑았니? 이건 뭐야? A 카드를 뽑았을 때 걔가 빨간색일 확률이라고. A 카드를 뽑았을 때 걔가 빨간색일 확률. 근데 양쪽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1의 확률로 빨간색이 등장을 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선생님, B를 3분의 1의 확률로 뽑잖아? 근데 거기서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0이야. 3분의 1의 확률로 B를 뽑았다. 근데 거기서 빨간색 뽑을 확률은 빵이다. 그럼 얘는 3분의 1의 확률로 C를 뽑았다. 근데 걔가 빨간색이 뜰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각각의 확률. 그럼 위에서 또 마찬가지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더라. 요거를 계산해 주시는 게 이 문제 의도라는 거야. 다른 거랑 좀 약간 좀 달라. 느낌도 좀 다르고.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많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잘 정리해 줘. 알겠지? 자, 넘어가서 이제 4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좀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또 남자냐 여자냐로 사람을 구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 덩어리에 들었냐 들지 않았냐를 사람을 또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 써가지고 일단 사람을 먼저 구별을 좀 해줘야 돼. 구별을 먼저 좀 해줘야 돼. 구별을 해야 된다. 구별 갑니다. 선생님, 가로 세 줄 하나 둘 셋, 세로 세 줄 하나 둘 셋. 내가 지금 현재 사람을, 자, 남자냐 여자냐, 자, 수학 동아리에 들었니 들지 않았니?를 기준으로 지금 한 사람을 구별하고 있단 말이지. 천천히 갈게. 남학생이 120명, 남학생이 120명, 자, 여학생은 80명. 아유, 사이 좋네. 어떻게 딱 합이 200명이 될까? 자, 근데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남학생은 75명. 그럼 활동 안 하는 친구들이 25에 20 더니까 45명이 되겠고, 자, 수학 동아리 활동하는 여학생이 K명이니까 그럼 80-K명은 바로 수학 동아리를 하지 않는 거구나. 뭐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 저기요,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얘는 그럼 A의 여사건이 되겠고, 한 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이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남학생을 뽑는 사건은 뭐가 되냐면 B에 대한 여사건이 이렇게 되겠지?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궁금한 건 뭐다?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고 싶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기서 니네가 의미로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돼.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나 오늘 퇴근해야 되는 마치는 주사위처럼 의미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 무조건 식으로 확인하셔야 돼.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서로 독립이고 싶다? 어떻게?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 같다는 무조건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 그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은 어디니? 여기니? 그래서 제가 뽑힐 확률은 얼마냐면 200분의 K거든. CA, A, 남자, 아니야, 수학 동아리. 그 애는 얼마야? 200분의
75 더하기 K. 75 더하기 K. 수학 동아리 I를 뽑을 확률. PB. 여학생을 뽑을 확률. 자, 여학생. 자, 200명 중에 여학생의 비율은 전체 80명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식으로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식으로. 감으로 아니라 식으로. 물론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죠? 나중에 좀 더 쉬운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자, 440번 문제 물어볼게. 자, 그리고 5월달 되면은 이제 논술 과목이나 이런 것들 발표하니까 유탁정원, 뭐 반영 비율, 뭐 이런 거 다 발표되니까 그별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로 얘기한 게 그거야. 이해했어? 너 내가 지금 어제 한 얘기 이해했니 혹시? 활동을 왜 방금 동안에 계속 해라고 하는지? 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논술 과목 발표가 아직 안 났잖아. 근데 이제 네가 만약에 확통을 지금 이제 일단 들어줘야 과목이 이제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가 쓸 수밖에 없는 그 학교에 논술 과목에 확통이 있으면 지금 안 들어두고 나중에 그때 수능 끝나고 나서 야 그럼 빨리 확통을 선행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너 배워두라는 거야. 그럼 너는 이거 배우면 이제 교육과정 배우면 다 배워두잖아. 너 어떻게 논술 나오든 대비할 수가 있다고. 거의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일찍 나오면 참 좋아. 근데 교육과정은 바뀌었으니까 좀 미리미리 해줘야 애들이 방학 때 좀 공부할 거에 집중을 하는데 근데 교육과정이 그걸 원하겠니? 교육과정에 확통이 있는데 애들이 내신 던지고 나는 그냥 미적으로 올인할래요라는 걸 교육과정이 원하는 거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발표를 늦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발표가 이제 5월 달에 나오는 이유도 뭐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지. 학교끼리 서로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이미 약대는 논술에 세 과목 다 반영한다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 이미. 약대는 이제 처음 생기는 거니까 미리 좀 공개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 여러 번 얘기한 거고. 그래서 내가 해주라고 이거 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있나 보다. 과제 좀 해주시고 그 정도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과 시험이 편한 거야. 그냥 통하면 되잖아. 그지? 통하면 되는데 이거든. 잠시. 야 문제 보세요. 야 여기 불이 들어오려면 이게 병렬이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그걸 X라 할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걔를 Y라 하거나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오려면 X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또는 Y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그러니까 막 이제 전선이 3병렬이면 이제 3개짜리 집합 해야겠지. 막 2개 집합 빼고 막 3개 다시 더하고 막 그걸 해야 되지만 이 병렬이 2개니까 X의 전류가 흐르거나 또는 Y의 전류가 흐른다. 어떻게 해야 돼? X가 전류 흐르는 확률 플러스 Y가 전류 확률이야. 교집합 빼야 되거든. 교집합 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위에 전류 흐르는 거랑 밑에 전류 흐르는 게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니까 뭐 하시면 되는 거야? PX하고 PY 곱하면 빼면 되는 거야. 교집합에 대한 돈이죠. 원래 이제 교집합에 대한 돈을 빼는 게 일반적인데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 X의 전류가 흐를 확률. 자 A의 전류가 흐를 확률이 0.8이고 B의 전류가 확률이 0.5니까 곱하면 되는 거고. 자 Y의 전류가 흐를 확률은 뭐 스위치 한 개네요. 얼마입니까? 0.2죠. 집어넣어 계산해 주시면 이것도 답이 나온다. 내신에 보면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 있거든. 막 여기 병렬인데 여기서 또 뭐 연결하고 막 하는 것도 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호화해주고 기호화.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기호화. 문과 친구들은 수능 받으니까 잘해. 기호화하는 게 중요하다. 기호화. 기호로 표시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 문과 친구들인데 어제 교습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니네는 원래 3시간 45분 수업이거든. 얘네 이걸 3시간에 끝내.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빠를 거야. 느낌상 좀 빠를 텐데 그 모자란 부분 따로 개인 차이 좀 하고 가야지. 자, 443번 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의 나라가 부전승으로 지금 경기를 지금 딱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이 이미 여기 달라붙은 거예요. 자, 과제 안 한 사람 잘 집중해서 보시고 나의 특기를 또 발휘할게. 과제를 안 해도 이해시키기. 근데 일본이 이제 나머지 6개 자리 중 하나를 배치를 하는데 원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싸울 확률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랑 여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여기 있나 일본이 여기 있나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일본이 여기 있다. A라는 위치에 사실은 일본이 있으시는 거잖아. 그래서 걔를 PA라 할게. A 위치에 일본이 있는데 한국이 걔랑 싸울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먼저 6분의 2의 확률로. 자, 일본이 갈 수 있는 자리가 6개인데 그중에 2개니까 일단은 6분의 2의 확률로 A가 저 위치에 가정을 받아야 돼. 야, 여기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중요. 응? 저기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거. 우리는 일본과 싸우고 싶어 하거든? 그럼 여기서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해? 여기서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해? 여기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경기만 관심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딴 거는 그냥 확률이 1이야.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하지만 요건 반드시 내 의도대로 결론이 나야 돼. 근데 이길 확률이 같은 상황이랬으니까 또 비기는 건 없으니까 네가 이길 확률 내가 이길 확률 2분의 1인 거거든. 다 모든 날과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만 2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준다는 거야. 저기만. 다시 6개 중에 2개의 위치에서 1분이 여기에 배치를 받게 되면 요 경기만 2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나머지는 상관없다. 다 그냥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1이 없다. 그럼 선생님 10이 만약에 1번이 여기에 배치를 받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배치를 받게 된다면 자 일단 6분의 4의 확률로 만약에 B의 위치에 1번이 배치하게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이 여기에 오게 되게 된다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몇 번? 내가 반드시 승패를 확인해내는 경기는 몇 번입니까? 시험아 몇 번이니? 자 1번이 여긴 거야. 그럼 내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경기는 몇 번의 경기일까? 괜찮아. 3번 맞아. 3번. 언제? 이거 한국 이겨야 돼. 무조건. 상관없어. 관심도 없고. 1번 여기서 이겨야 돼. 1번 여기서 이겨야 돼. 그럼 붙는 거지? 3번의 경기만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납니다.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을 해주면 2분의 세제곱.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일본이 싸울 수 있는 확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별로 안 대표적인데 양이. 이거 할 때 1번이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국은 누군지 신경 안 써요. 맞아. 그리고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보면은 이제 이길 확률이 동일하다고 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여기서 뭐 좀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이제 얘기는 복잡해지는 거지. 옛날에 보인고가 그런 문제 한 번 냈었어. 그 야구 7팀인데 그 표로 해서 이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 그걸 다 표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해가지고 보인이니까 내는 겁니다. 보인이니까. 그냥 잘 따져보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정을 해야 돼. 그게 한 4강리만 돼도 장난 아니야. 4강리만 돼도. 예를 들어 A팀하고 B팀이 여기서 만날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지? 그 A팀하고 C팀이 만나는 거 해야 되겠지? A팀과 D팀 만나겠지? 그럼 그거에 따라 서로 승리의 확률 해가지고 이기고 막 그래. 씨. 4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가네요. 자, 대학교 졸업반들이 시험을 본대. 근데 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기 위해서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에서 통과를 하거나 통과를 못하면 2차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 돼. 근데 몇 명이 도전을 했냐? 5명이 도전을 해서 3명이 졸업할 확률을 구해라라는 게 이 문제 전체적인 구조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통과할 확률. 자, 이게 왜 반복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떤 애들이. 이게 왜 반복이냐. 5명이 반복해서 도전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확률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건데 일단 먼저 졸업을 할 확률을 한번 계산해볼까? 자, 이 사람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졸업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1차 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다? 근데 만약에 4분의 3의 확률로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3분의 1의 확률로 뭐 하냐면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4분의 1의 확률로 1차 시험을 통과하거나 탈락? 4분의 1 탈락? 그럼 3분의 1의 확률로 2차 시험 응시해서 이렇게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 2분의 1이야. 2분의 1. 되게 엄정하네요. 반은 졸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야. 우리나라는 돈 내면 다 해줘요. 우리나라는 돈만 내면 다. 니네가 결석을 일단 안 하잖아. 그리고 시험을 보잖아. 그럼 절대로 F는 안 줘.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건 없어. 무조건 학교를 다 가고 시험에다 응시하면 돈만 내면 대학은 다 졸업할 수 있어요. 외국은 안 그렇지. 외국은 진짜 이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대학 가는 건 쉽잖아. 근데 졸업을 못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졸업을 못해. 진짜 실제로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논술지에 그 사람의 뭐 이런 어떤 글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졸업을 시키는 학교들이 외국에 많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졸업 확률이 2분의 1인데 몇 명 도전? 5명 도전. 그 중에 몇 명 성공? 3명이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그럼 끝난 거죠 뭐. 5명 중에 3명 성공했대. 2분의 1 확률로 3명 성공하고 까비 2분의 1 확률로 2명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 자, 448번. 7.4선승제라 그래서 448번이야. 자, 7번 경기를 해서 그 중에 4번 이기면 승자. 그럼 여기서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고 무승부가 없댔습니까? 네가 이길 확률 2분의 1, 내가 이길 확률 2분의 1.
근데 7번을 싸웠는데 그 중에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우승팀은 말이야, 이진아 4번째 만에 우승팀이 결정될 수 있어, 그지? 맞지? 확실해? 집중해줘야 돼. 자, 4번을 이기면 게임이 끝인데, 그래서 A 하면 4번 만에 끝날 수 있는 거고, 5번에 끝날 수 있는 6번, 7번 끝날 수 있는 거잖아. 궁금한 건 6번 만에 게임이 끝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 먼저 A가 이길 확률이 CA를 먼저 계산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경기에서 A가 만약에 우승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앞에는 5번의 경기 중에 A가 3번 이기고 그 다음에 B가 2번 이겨줘야 되는 거야. B가 2번 이겨.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겨야 돼. 순서 생각하겠지? 그게 바로 독립시행인 거야. 자, A 기준으로 볼게. 5번 중에 3번 이겼어요. 2분의 확률로 3번 이기고 2분의 확률로 2번 졌습니다. 5차전까지. 그 다음에 내가 6차전에 2분의 1의 확률로 마무리했죠. A 기준으로 보면 B는 다를까? B는 다를까? 똑같겠지? 그럼 B가 일어날 확률도 얘랑 동일할 테니까 정답은 곱하기 2만 하면 게임 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누가 이겼다는 얘기 없잖아. 6번째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이길 확률이 다르다. 그럼 전혀 다르게 계산하겠지만 A하고 B가 이길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 이제 이해했지? 기주가 이해했으면 다 이해. 무조건 한 얘기야. 이런 농담했을 때 농담 못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시즌 잘 받아주잖아. 그지? 아니야? 아니야? 억지로 참는 거야? 내가 더러워서 내가 수학을 배워야 되니까 내가 참는 거지? 내가 성격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 텐데. 뭐 그런 그림도 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450번. 야, 방이 3개인데 노쇼를 많이 하잖아. 예약을 하고 사람들이 취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용감하게 5건의 예약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소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와서 싸우겠지? 내가 예약했는데 쟤는 뭐예요? 나가 예약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오는 건 뭐냐면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방을 3분의 1의 확률로 취소를 하는데 되게 용감한 거야. 근데 실제로 정말로 이래. 실제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니까 사실은 뭐 다 좀 안타깝고 막 하지만 실제로 뭐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롯데호텔에 이런 데 있잖아. 저런 데도 다 이런 계산을 해서 손님을 예약을 받아. 그 선생님 그러다가 방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거지. 방이 모자라서 걔가 컴플레인해서 걔한테 뭐 해야 될 그 비용과 그럼 이거를 공실로 뒀을 때 그 손해약과 그거를 이제 걔네도 바보가 아니니까 나보다 똑똑한 기계도 있고 사람도 있겠지? 걔네도 하는 거야. 아 우리 롯데호텔에 보니까 5분의 1 확률로 취소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방이 200개니까 몇 개까지 받는 게 좋을까? 230개까지 받을까?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다 계산을 해. 식당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건 실화야. 진짜 이래. 진짜 이래. 좀 과했지. 방이 꼴랑 3개인데 5개는 좀 욕심 부리는 거야. 욕먹는 거야 이런 거. 야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면 취소할 확률이 기준이 되는 거야. 볼게요. 취소할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취소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걸 구하거든. 취소한 자 사람 수가 0명이 되거나 1명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취소한 사람이 2명만 취소해도 괜찮아? 그럼 우리 평화롭게 다 지낼 수 있는데 0명이 취소를 하거나 1명이 취소를 하면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말이야. 그래서 취소한 사람 기준이야. 5명 중에 1명 취소했어요. 3분의 1의 확률로 1명 취소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나머지는 취소하지 않았어요. 와. 선생님 5명 중에 큰일 났어요. 아무도 취소하지 않았어요. 3분의 2의 확률로 5명이 모두 취소하지 않을 확률. 이 2개를 더해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다.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왜 실제로 또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진짜 공감하더라고요. 왜 뭐 요즘 세상에 다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구글링도 좀 하고 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 그지? 그러지 사람들 손 안 보지. 저 방이 하루에 얼마인데. 저기 그 롯데타워에도 아파트가 있잖아. 저 우리 롯데타워 높은 그 아파트에도 중간에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가. 거기 이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서 그냥 먹고 자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100억 좀 넘는다더라고. 100억 정도 넘는다. 밥을 안 해도 돼. 왜냐면 입주민 전용 식당이 있어. 가면 그냥 밥을 줘. 물론 나는 가본 적도 없고 들은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밥 줘? 이게 아니야.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가면 그냥 이제 셰프들이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놔. 그냥 가서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출근하고 하면 돼. 관리비가 얼마 나올까? 관리비. 관리비가 내가 볼 때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나오잖아. 그치? 여기 사람들이 뭔 상관이야. 100몇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관리비 300만 원은 그냥. 그러겠지. 아무튼 부럽다. 아이 부러워. 시아준수 알아요? 시아준수? 동방신기? 걔가 거기 아파트가 2개인가 있잖아. 그 뉴스 나왔어. 나오고 소지섭 알지? 배우. 걔도 여기 살고 막 이게 몇몇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돈을 많이 번 거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클릭해주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번 거죠. 아무튼 다음 문제. 450원. 아 근데 거기는 이제 호텔이 있는데 거기도 호텔이 있어. 그 앞에도 호텔이 있지만 거기도 호텔이 있는데 하루 자는데 한 60, 70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 하루 자는데 하루 자는데 한 60, 70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 그 호캉스라고 하잖아. 왜 호텔에 가가지고 하는 거. 정말 쓸데없는 시야 되지. 그 돈 같은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가가지고 우리 앞에 자꾸 막 호캉스 그래. 쓸데없는 소리잖아. 쓸데없는 소리잖아.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그냥 좀 뻔한 문제긴 한데 너무 대표성을 띄는 문제라고 본 거야. 보세요. 야 3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8개가 있는데 얻는 건 뭐냐면 소수가 적히면 기회 3번. 동전 3개. 소수가 나오면 그럼 소수가 아니라 짝수가 나오면 동전 몇 번? 4번.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9는 버림받은 거야. 9는 저 2개 다 못 끼지. 소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얼마? 8분의 3의 확률로 소수가 나오겠지. 소수가 3, 5, 7, 3개거든. 그래서 야 8분의 3의 확률로 소수를 뽑으면 나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 나에게 3번의 기회가 3회의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8분의 4의 확률로 짝수를 뽑잖아. 그럼 나에게 몇 번의 기회? 4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야. 4번. 4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결과적으로 몇 번? 3번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건 다 성공해야 되는 거지. 3번 중에 3번 다 성공해요, 선생님. 2분의 1의 확률로 3번 다 성공해요. 이거는 4번 중에 선생님 3번만 성공해요. 2분의 1의 확률로 3번 성공하고 2분의 확률로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다. 어려운 건 아니야. 큰 구조로 보면 여기도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 베이지적인 써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마지막 문제네요. 오늘 일단 쉬는 시간 전에 간단하게 개념을 좀 나가야 돼요. 나갈 내용이 좀 많아서 유형은 6개밖에 안 돼. 근데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시좀 막 이상을 막 쓰고 있어요. 나도 야 내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어떤 애가 확정 뭐 과제를 물어보는데 미적분 과제를 뭐 번호가 내가 잘못 올렸나봐. 83번까지인데 38을 올렸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뭐 80점 같은데 38인 것 같아. 제가 그래 미안해. 내가 이제 공개했더니 그래 숙제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난 좀 짜증 난 거야. 나도 걔를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가르치는 누구라고 내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애 있어. 에이 이주야 너가 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친구가 좀 그런 친구가 있어. 내가 잘라버릴까? 어제도 연락도 없이 안 오는 놈이 한 명 있더라고. 이규씨 안 왔어. 연락도 없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이거 안 와. 그래 학원 끝나고 전화해서 안 받으면 진짜 잘라버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잤다 그러더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그러면 본보기를 보여줄 거야. 본보기를. 그 카톡방에서 내쫓은 다음에 얘가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랬기 때문에 얘는 강퇴당하였습니다라고. 자 갈게. 3분의 2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문제를 읽어보면 그래 주사위를 던져서 4 이상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3분의 1의 확률은 위로 움직인대. 어서 출발해서 이 점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색칠된 영역으로 들어갈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갈까? 여기 갈까? 하면 막 중복이 생겨. 피곤해져. 그래서 1번 점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2번 점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3번 점을 통해서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건 서로 배반이거든. 이런 게 또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끼리는 그러니까 편하게 더해줄 수가 있다고 그냥. 교집합 없으니까. P1. 자, 1번 점을 이용하여 영역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서 1번 점까지 이동할 때 요거 두 번 일어나야 되거든. 두 번 일어나야 되거든. 그치? 다시 한번 여기서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2번 움직이고 위로 2번 움직여야 되니까 총 4번 중에 2번. 그래서 전제 조건 4번 중에 2번이요. 3분의 2의 확률로 2번, 3분의 1의 확률로 2번 해서 1번 점 이동한 후 마지막 마무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곱하기 3분의 1. 1번 점을 통해서 1번 점까지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확률 마지막에 마무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2번 점을 통해서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될까? 총 3번인데 2번 1번 오른쪽으로 2번 이거 2번 이거 1번 총 3번인데 이거 2번 이거 1번. 그러니까 이게 이항정이랑 독립시행이 약간 다 비슷비슷한 거야. 느낌이 3번 중에 2번 오른쪽으로 움직일래요. 3번 중에 2번 오른쪽으로 움직일래요. 얼마의 확률로?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움직이고 3분의 1의 확률로 1번 올라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마무리 3분의 2로 탁 하고 마무리 P3입니다. P3. 선생님 오른쪽으로만 3번 움직여야 돼. 오른쪽으로만 3분의 2의 확률로 3번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 이번엔 올라가야 돼. 얼마의 확률로? 3분의 1로 마무리. 더해주시는 게 오히려 낫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개념 설명을 해야 된다 하나 좀 들었기 때문에 미리 좀 나가자면, 자, 내가 지금 나눠주는 게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진도 프린트하고 워크북이야. 근데 위에 제목이 또 조건부 확률이라고 잘못 인쇄된 시구들이 있는데 내용이 다르니까 이해해 주세요. Why? 3의 경우에도 위로 툭한 가는 건 아니에요. 진입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게 색칠된 부분을 지날 확률인데 3번에서 위로 두 칸 가는 거랑 1번에서 오른쪽 가는 거고, 그러니까 3번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에 확률 1이니까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올라가고 2번 하는 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더 찝찝하면 개인 질문하고 이따가. 자, 이제 우리는 통계 첫 번째 단원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돼. 자, 근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니네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 근데 듣다 보면 참 힘든데 재미가 없어. 나도 이 단원 개념 설명할 때마다 맨날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재미가 없는 단원이야. 정말 재미없는 단원은 쉰 다음에 할 거야. 그나마 그 전에 좀 덜 재미없는 부분만 빨리 진행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들을 그 개념 옆에 빈칸 좀 있죠? 거기다 정리하면 될 거야. 뭐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확률 변수는 또 뭐고 확률 분포는 또 뭔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 잠깐 해볼게. 확률 분포 그러면 옛날에 배웠던 도수 분포가 생각나. 도수 분포. 기억나? 도수 분포?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도수 분포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인가 막 점 찍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넓이가 어쩌고 하고 분산구하고 평균구하고. 근데 그 분산구하는 거 또 해? 다른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개념이랑 새롭게 배우는 분산이 똑같은 분산인데 옛날처럼 분산을 안 건단 말이야. 다른 방법으로 분산을 건단 말이야. 그 과정을 이해해 주는 게 좀 필요해. 근데 그건 이따 쉬고 나서 할 거야. 첫 번째, 확률 변수가 뭐고 확률 분포가 뭔지부터 일단 먼저 볼게. 자, 이제 보면 확률 변수 정의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것을 확률 변수라 하고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스몰 x를 취할 확률을 px는 x라고 나타낸다. 이해됐죠? 말해봐.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야, 우리가 원래 수학은 처음 배우면 유진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처음 배우면 몰라.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학원이 있는 거야. 잘 들어? 편하게 이해시켜줄게. 시행을 하지. 그럼 시행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결과 하나하나를 다 숫자에 매치를 시키는 거야. 숫자에 매치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수는 그때그때 시행에 따라 결과 달라지겠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적으세요. 주사위에 1, 1, 1, 2, 2, 3이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진 거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 다양하잖아, 그지? 근데 이건 바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바로 숫자지. 그래서 이런 x들, 그러니까 변수는 변수야. 변하는 수니까 변수인데 변수가 지멋대로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자, 여기 나와 있는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쉽게 순화해서 얘기해 줄게. 변수인데 그 변수가 확률하고 대응이 될 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면 x가 1, 2, 3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어날 확률, 그냥 약자로 프로버빌리티가 P라 쓸게. 그럼 얘는 6분의 3이고 얘는 6분의 2고 6분의 1이라는 변수가 확률이랑 매치가 안 되면 이건 그냥 변수. 근데 변수가 일어날 확률들이 각각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분포 상태를 확률 분포,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르냐? 확률 분포 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로만 정리할게. 변수인데 그 변수가 일어날 확률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 변수들을 확률 변수로 하고 또 실제 그 변수와 확률 변수의 대응 관계 약간 함수처럼 x가 1이면 확률이라고 x가 2면 확률이라고 x가 하면 확률이라는 그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를 표로 나타낸 거를 확률 분포 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변수가 확률이랑 연관이 있으면 걔를 확률 변수 그래서 그 변수와 걔가 일어날 확률을 매치시켜 놓은 이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 그걸 표로 표현한 걸 확률 분포 표라고 얘기한다. 편한 얘기입니다. 자 밑에 근데 이런 확률 변수 내가 지금 든 이런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지금 내가 방금 든 것처럼 그 x의 개수가 이렇게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는 그런 확률 변수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반대 개념 보겠어? 셀 수가 없겠지. 왜 셀 수가 없냐면 무한히 많아서 셀 수 없는 그런 변수들도 있어. 걔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돼. 이상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또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건 쉬워. 근데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용어를 가기 전에 잠깐 한번 점검 차원에서 가보면 자 그래서 여기 확률 질량함수 밑줄 잠깐 쳐주시고 자 확률 질량함수 밑줄 한번 쳐주시고 자 여기다 뭐라고 적어두면 되냐면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자 대입을 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 그럼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만들어지네. px가 스몰 x가 될 확률을 6분의 4-x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소문자 x 대신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상황 보이니? 소문자 x 대신에 1 넣으면 저 두 번째 상황 보여? x가 2가 될 확률? 유진아 보이니? 소문자 x 대신에 3 대입하면 요 x가 3 될 확률이 6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옆에다 살포시 x는 1, 2, 3이라고 적어주면 아 요것이 대입을 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대입을 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저게 주어지면 참 땡큐지. 잘 안 주어지겠지? 그지? 주어지면 바보 이상 다 대입해서 확률 바보 안 누가 주어지니 니네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걸 이제 확률 질량 함수. 그럼 이거에 반해서 자 종류가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으면 이산확률 변수 그럼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밑으로 좀 내려갈게. 연속 확률 변수를 먼저 좀 설명할게. 자, 저 밑에 가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 한번 볼게. 시간, 길이, 무게, 온도 등과 같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대. 예를 들어 오늘 선생님이 수업이 4시 15분에 끝나잖아. 디지털 시계로 4시 15분에 끝내는 건 가능하지. 기다렸다가 4시 15분 되면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 하면 끝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라면 근데 니네가 저런 시계도 사실 저게 아날로그 아니야. 알아? 여기 톱니가 있어서 눈에는 저게 우리가 뭐 아날로그처럼 보이지만 근데 좀 약간 큰 데 가잖아. 그럼 시계가 이렇게 정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시계로도 내가 4시 15분에 끝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보통 경우의 수의 경우의 수잖아.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 산화물 변수 기준으로 보자면 1, 2, 3 같은 거야. 물론 사이수도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원수로 간단 말이야. 분모의 경우 수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x가 2가 될 확률이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변수가 두 종류니까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x가 내가 오늘 아무리 야 니네 1초의 정의 없이 1초 정의가 뭐야? 1초 정의 그 있잖아 왜 무슨 원자가 몇 번 진동하는 거 있는 세슘인가?
세슘이 있어. 그 방사능 물질 중에 세슘이 있는데 얘가 진동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1초의 정의가 그 원자가 뭐 23만 번인가 몇 번 이렇게 진동하는 시간을 1초라고 정의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카운트하고 하는 게 원자시계라 그래서 막 소수점 막 20제짜리까지 가는 게 시계가 3.1초가 아니라 3.000000001초. 근데 그걸로 내가 4시 가는 불가능. 4시 분에 딱 끝내는 거 가는 불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 근데 20짜리, 근데 니네가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면 힘들고, 근데 20짜리도 정말, 아주 정말 낮은 확률로 딱 끝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변수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연속된 변수라면,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4시 15분에 끝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뭐 세슘이고 자시고 다 떠나가지고, 아니 변수가 쭉 이어지는 상황인데, 정말 그 시간, 4시 15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이상적인 생각이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끝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팩트 한 발 던져야겠어? 자, 그러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면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연속 확률 변수에선 특별한 어떤 숫자가 될 확률은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이런 연속 확률 변수는 항상 구간으로서 확률이 존재하게 돼. 이게 뭐냐면 내가 4시 15분에 끝날 확률은 없다. 하지만 4시 15분과 4시 16분 사이에 끝날 확률은 존재하잖아. 구간으로서. 그래서 확률 별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밑줄 한번 칠게.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대입을 못해. 넓이로서 확률을 구하기 지원해주는 함수가 있어.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아까 질량이었는데 밀도, 과학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그래요. 확률 밀도 함수 미쳐주시고, 이건 뭐냐면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우린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해. 야, 내가 정말 많은 시행을 해서 내가 정말 4시 15분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한 거야. 근데 진짜로 4시 15분, 만약에 뭐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고 막 히스토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럼 4시 15분에 그래도 좀 몰려있지 않겠니? 근데 내가 끝내는 시간이 4시 15분과 4시 20분 사이의 확률과 6시 15분과 6시 20분 사이의 확률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좀 높잖아. 구체적으로 얼만큼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만큼 좀 많이 모여있다는 거. 확률이 그만큼 모여있다. 그게 밀도라고. 인구 밀도랑 비슷하게. 그래서 확률이 어느 쪽에 많이 좀 모여있냐,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확률 밀도라고 써주는 게 다 하기 싫은. 아니, 내용은 쉬워. 내용은 쉬운데 처음 배울 때 좀 이렇게 빡세게 해야 나중에 좀 편해진다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얘는 확률 밀도 함수. 저쪽 동네는 이산확률 변수. 딱딱딱 떨어지는 약간 디지털 개념. 연속 확률 변수는 약간 아날로그 개념. 응? 이산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런 표현들이 조금 약간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세 문제 풀으실 거예요. 예제를 일단 먼저 볼게. 이거 다음 개념이 좀 약간 치고 나거든. 예제 1번부터 한번 보자고. 아, 대단 얘기했나? 야, 옛날에 내가 기하학적인 확률이 교육과정 제공했다는 얘기를 했었지. 기하학적인 확률이라는 게 넓이분의 넓이로 하는 확률이라는 게 있었어. 내가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옛날에 반상고 시험 나왔잖아, 내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내가 여기는 2점하고 2점을 잡아. 나머지 한 점을 이 안에다 찍어가지고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라고 많이 한다면 어려운 건 아니야. 얘가 지름의 원주각 안에 있는 여기는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둔각삼각형이 된다고. 점 두 개다가 여기 있는 걸 선택하면. 그럼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 넓이 중에서 얘가 찾은 넓이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 반지름 길이가 2합계, 계산 편의상 2합계. 그럼 내가 지금 이 사각형 안에 점 하나를 찍는데 이 넓이가 2분의 파이고 그럼 얘 넓이가 4-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2분의 파이고 예각삼각형이 되면 2분의 4-2분의 파인데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 서재는 얼마일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내가 점 여기 두 개 잡고 나머지 한 점을 잡아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근데 그 각이라는 것도 결국에 연속된 확률 변수거든.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이야. 0이야. 자신 있어? 직각 맞을 자신? 정말 그거를 막 소수점 1000번째짜리 나오는 각도기로 됐을 때 걔가 90도가 될 수 있겠니?
거나 키 얼마야? 182? 예를 들자면 182? 예를 들어 182. 왜 깎냐고? 지금 왜 깎냐 표정인데? 얼마야? 키 얼마야? 82? 82? 모르겠어? 키 얼마야? 진짜 127이야? 167점 얼마 아니야? 167점 얼마 아니야? 167.5를 할 수도 있어, 그지? 정말 167.5야? 내 손수 쟀나, 손수점 20까지. 불가능하다는 거야. 길이, 시간, 무게, 이런 변수들은 다 연속된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 하나 잡아서 직각성이 될 확률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넓이분의 넓이인데 넓이분의 길이잖아. 차원이라는 개념인데. 뭐 그 정도까지만 살짝. 그래, 그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도움될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더 들어가면 이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라. 뿅! 교육과정 안에 있는 범위로만 편하게 설명할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 확률 변수 x가 취한다. 취한다는 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2부터 10까지 가능하다니까 선생님은 여기 있는 소문자 x 대신에 2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내가 소문자 x 대신에 2를 대입한 식 써볼게. p 대문자 x 2는 a. 뭔 얘기냐? x가 2가 될 확률을 a라 하겠다는 표현이야. x가 2가 될 확률이 a다. 자, x 대신에 3 집어넣어볼게요. 자, p x가 3 될 확률 얼마냐면 2a.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문자 x가 될 수 있는 값이 10까지 가능하다 했으니까 소문자 x 대신에 10까지 집어넣으면 차라리 확률 지정함수를 하다고. 테이프에서 확률을 구하면서. 그래서 대문자 말고 소문자 x에 10 집어넣으면 p x가 10이 될 확률이 9a가 되게 되고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바로 45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쓸 게 있어 보이게 시그마 p는 1이기 때문에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a 값은 저게 되더라. 그런데 네가 궁금한 게 아유 난리를 쳤네. 자, 네가 지금 하면 궁금한 걸 보니까 말이야. 확률 변수 빼기 2의 절대값이 1 이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뜻이고 능이 있는 사이고 그럼 x 대신에 2 더하면 얼마가 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거를 구하라는 거구나. 근데 어떡하냐? 대문자 x가 1이 못 되는데 안 구하면 되는 거야. 문제가 원하는 건 x가 1 되거나 2 되거나 3 될 확률인데 x가 1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 2부터 10까지 가능하니까 그제?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아, x가 2가 될 확률하고 x가 3 될 확률만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a 더하기 2a, 3a 정답은 그래서 15분의 1이 정답이야. 저렇게 운전을 하면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죽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전제 조건 죽을 가능성이 높아져.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우리 조건부 확률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운전하는 거 하고 오래 사는 거 하고 종속일까요, 독립일까요? 종속이죠. 몹시 종속입니다. 몹이 종속이야. 그건 죽을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하는 거는. 아니 공도에서 이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하면 되지. 서킷 있어. 니네 서킷이라 말하고 자동차 이렇게 막 레이싱하는 것도 일반인이 자기 장소 갖고 가서 할 수 있어. 시간 제주가 하나가 돈 내고 하면은 가서 하면 돼. 여기서 레이싱을 하냐고. 아니 하면 좀 거기 저한 대 있어. 저기 외곽 나가면 진짜로 차 한 대도 없는 그런 도로 많단 말이야. 가서 밟으면 되는데. 왜 저기서 또 저런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최하예요. 최하. 하하하하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를 보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마이너스 1, 0, 1, 2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확률들을 지금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확률의 합이 1단 1이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얼마다? 0.7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0.7. 괜찮겠어? 진짜 괜찮아야 돼? 선생님 나 부등식 좀 풀래요. 아이 피곤하게 부등식 풀고 하고 있어.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확률이 얼마가 되더라? 대박? 0.4가 되더라. 물어볼게. 유진아 요 상황에 해당하는 변수가 뭐이니? x가 뭐뭐? 두 개야. 두 개.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는 해당하는 게 얘하고 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또 그거에 대한 확률은 0.1 더하기 a인데 걔가 0.4니까. 아하하하. 하하하하. 난이도가 하구나. 0.3, b는 0.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자, 이제 넘어가서 한 문제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오늘의 제일 재미없는 부분을 설명해야 돼. 선생님 이미 충분히 재미없는데요 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아직 아니야. 정말 재미없는 부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정말 진짜 정말 리얼. 가리키는 것도 재미없고 제일 싫어 이 부분 설명할 때.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촬영이구나. 어제 촬영한 게 있으면 틀어줄까 했는데 농담으로 어제 촬영을 했으면 재미없으니까 다 틀어주고 쉴까 했는데 이걸 촬영해서 다른 데로 보여줘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돼요. 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연속 확률은 쓰고 이름이 확률 밀도함수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아까 7시 때 이 앞에 시간에 이러면 바보야 라고 해놓았더니 내가 바보 짓을 하더라고. 얘는 확률 밀도함수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수에 대입을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x 대신에 2, 3, 4를 넣는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거지 대입을 확률을 구하는 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x 대신에 2 넣고 3 넣고 4 넣어서 합이 1이에요. 그럼 k값이 9분의 1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넓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넓이. 근데 야 1참수면 넓이를 적분을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참수가 아니라 2참수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분을 해야 돼. 그죠? 근데 거기 첫 번째 유제 봐봐. 유제 7번. 확률 밀도함수가 2참수지. 적분해야 돼. 적분해야 돼. 근데 교육과정은 지금 현 교육과정은 가급적이면 확률 밀도함수로 곡선을 주지 말으라고 많이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통을 수능 볼 친구들은 아마 이거 곡선의 형태의 확률 밀도함수를 볼 일은 없지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곡선이 주어지면 걔는 그냥 넓이로 구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 야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저 확률 밀도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근데 정의된 범위가 x는 2부터 x는 4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확률이 음수면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는 반드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kx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2, 3, 4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부터 4 사이는 모든 수들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그럼 여기는 이 넓이가 확률의 합을 의미하게 되고 그럼 여기가 2k가 되고 여기가 4k가 되니까 얘네들 넓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랑 더하고 반으로 나누세요. 얼마입니까? 3k죠? 거기 높이 얼마지? 2지 2. 어제 또 어떤 친구가 2, 3, 4 그래서 길이가 3이라 그래서 내가 충격에 빠졌었는데 길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2, 3, 4 그래서 3이래. 근데 표현 보니까 진심으로 한 얘기여서 더 길이는 2입니다. 알겠죠? 걔가 여기서는 보면 안 되는데 오빠 2가 돼서 여기 2다. 확률이 있는데 K값이 6분의 1이다. 이거 시청자를 봐야겠어. 혹시 내가 보면 안 돼 이거. 시청자가 빵명이에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빵명이야. 걔가 보면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엄대식으로 욕하는구나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퀴즈 머릿속에 지금 저 인간 나 없는데서 내용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K가 6분의 1.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X가 3과 4 사이에 있을 확률이자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니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게 확률 밀도함수잖아.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확률이 좀 높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보면. 밀도가 오른쪽이 좀 더 높잖아. 그럼 내가 지금 약간 오른쪽에서 확률을 구하는 게 왼쪽에서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겠구나라는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3부터 4까지 확률이자 바로 3부터 4까지 넓이. 자, 3K와 4K의 평균에다가 그 높이인 1 붙여주시면 바로 내거는 정답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답번호 안 보낸 사람 오답번호 빨리 보내주시고 쉬는 시간 15분 쉴게요. 이거 치지 마. 쉬는 시간 오답번호 보내도록 하세요.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이제 미세먼지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미세미세 한번 켜볼까요? 미세미세. 자, 이제 오늘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 재미가 없는, 아우 재미없어. 아우 재미없어. 자, 이제 앞으로 가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퀴즈가 시키지도 않은 문제를 풀고 있다니. 이런 상황에 대답이 있는 건가? 야, 하라는 것도 안 하다가 시키지도 않은 걸 하고 있단 말이야. 무서운 거야. 역시 3학년이 되는 건 무서운 거야. 이게 제일 무서워. 이제 3월달에 가봐라. 진짜로. 니네가 단 한 번도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앉아서 수능 특강을 풀고 있다. 아니, 예전에 오래 볼까요? 일주일이면 이제 다시 원래는 몬스터 들어가지만 3학년에서 그게 무서운 거. 시작할게. 자, 이산학열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어제와 아침 1교시 때 수업에 진행을 해보니 분산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정치열, 분산의 정의는 뭐죠? 그래서 적어줍니다. 분산. 저거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이제 편차는 또 뭐더라 보니까 편차는 또 뭐야? 이런 편차라는 거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개념. 그러니까 그 집단이 평균에 비해서 얼만큼 모자라고 남느냐를 나타내는 게 편차인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키 평균이 170이래 얘들아. 165래 165. 여기 사람 키 평균이 165인데 나는 편차가 13이야. 178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평균에 비해서 얼마큼 모자라냐 남냐. 평균이 165인데 내가 키가 160이다. 그럼 마이너스 5인 거지. 그지? 마이너스 5. 그래서 편차의 개념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개념. 그럼 그것들을 다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거. 얘를 우리가 바로 뭘까? 분산이라 한다. 중딩 때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확률 분포표잖아. 그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도수 분포 아닙니다. 자,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어떻게 평균 분산을 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내가 설명할 개념 반대. 솔직히 닥치고 외워 하면 1분이면 끝낼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산의 개념과 이 분산이 같은 개념이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못하면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 한 문제 빼면은 그냥 다 안 해도 되는 거지. 하지 말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설명을 할게. 근데 내가 지금부터 적는 게 좀 긴데 말이야. 정리할 시간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지 말고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적어라 라고 하면 그때 적으시면 돼요. 알겠지? 자, 우리 옛날 때, 아기 때 했던 거 탈 테니까 여기가 힘든 이유는 다 할 줄 아는데 저거 왜 설명하지? 그 표정만 안 지면 돼. 알겠지? 그런 표정을 질 것 같으면 눈을 감으세요. 알겠지? 눈을 감어. 저거 왜 하지? 그러면 그걸 하지 말고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 x가 될 수 있는 값이 10, 20, 30이래. 수행평가를 봤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게 도수 분포하라 그래서 3명, 5명, 2명, 토탈 10명. 그래서 평균 분산 구하던 걸 해볼게. 해야 돼. 평균을 영어로 하면 mean이야. mean. 나는 mean이라고 해. 혹시 알아 그거? 개그 중에 난 mean이라고 혹시 모르냐? 미안하다고 해. mean. 평균이야. 평균. 옛날 개그 좀 보는구만. 그래서 되게 못생긴 개그맨이 오지환이라고 되게 잘생긴 척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웃기는구만. 야, 생각 미팅해보고 하는데 평균 구한다. 10점짜리가 3명이고요. 적지마. 20점짜리가 5명이고요. 30점짜리가 2명이란 말이야. 전체 10명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이제 19점이 나와요. 19점이 나오는데 요거를 따로따로 한번 놓고 보면 말이야. 이렇게 놓고 보면 10 곱하기 10분의 3, 20 곱하기 10분의 5, 30 곱하기 10분의 2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10분의 3과 10분의 5와 10분의 2를 옛날엔 뭐라고 배웠냐면 상대도수. 그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대도수. 근데 그 상대도수의 다른 이름이 확률이야. 이 그룹의 상대도수가 10분의 3이라는 건 눈 감고 한 명 뽑잖아?
그러면 이 그룹이 뽑힐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거고 이 두 번째 그룹의 상대 도수가 10분의 5라는 얘기는 얘를 뽑을 확률이 10분의 5가 된다. 아니 이건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상대 도수의 다른 이름이 확률이야. 상대 도수의 다른 이름이 확률인 거예요. 그러잖아. 공이 흰 거 2개 있고 검은 거 3개 있는데 흰 거 뽑을 확률이 5분의 2잖아. 그게 상대 도수야. 전체 세대들이 차지하는 비율. 상대 도수 확률. 그래서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 도수 분포 말고 확률 분포표에서 각각의 변수와 그것에 대한 도수 말고요. 확률이 주어진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얘랑 얘랑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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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곱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해라. 그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인 거야. 미주시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 일단.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그럼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를 뽑았을 때 19점이 나올 수 없지. 이렇게 하면 19거든? 19야 19. 19점이 나올 수 없지만 19 정도 되는 애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대값. 근데 기대하다를 영어로 또 expect라고 해요. 기대하다? 영어 좀 차지? expect. 그래서 이 x라는 변수에서 기대하는 값이다. 기대값, 평균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각의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할게.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는 것이 바로 평균을 구하는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돼.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그것이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는 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평균이 19점이면 각 그룹의 편차를 보면 첫 번째 그룹의 편차는 마이너스 9점이에요. 평균이 19점이니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편차가 1점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편차가 11점이에요. 11점. 보면 생각하고 11점.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영어로 하면 variance라고 해요. variance. V-A-R-I 그렇게 해. 그래서 보통 분산을 영어로 표현할 땐 이렇게 VX라고 보통 표현을 해. 저 왼쪽에 있는 저 이상하게 생긴 저 제곱 있지 저거. 그거 뭐냐면 소문자 시그마야.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잘 봐. 요렇게 쓰는 건 A죠. 요렇게 쓰는 건 알파입니다. 시그마는 요렇게 씁니다. 꼬리가 짧아요. 시그마. 꼬리가 짧다고.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써야 돼 이제. 얘 써야 돼. 시그마.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고 표준 편차는 분산을 늦추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이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인데 기억이 이건 나겠지 설마? 그지? 에이 분산을 늦추시면 표준 편차. 거의 기억나지? 안 하면 지금이라도 기억해 두셔야 돼.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걔를 표준 편차로 하고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나타낼 때 보통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VX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그걸 한번 구해보자고. 우리가 아는 버전으로 중딩 버전으로 간다. 시그마 제곱 구한다. 첫 번째 그룹은 편차가 마이너스 9여서 걔를 제곱해야 돼. 그리고 걔가 몇 명이야? 전체 3명. 두 번째 그룹은 편차 제곱이 1이야. 1 제곱하고 그거에 대한 도수 5를 곱해주시고 세 번째 그룹은 어떻게 되니? 이거 세 번째 그룹은 얼마야? 세 번째 그룹은 편차가 11이야. 와우 11에 제곱해주시고 그거의 도수인 2명 곱해주시고 걔를 10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 정입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이렇게 했었잖아. 떠올려야 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선생님 마이너스 9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이 10분의 3을 곱했고 1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이 10분의 5를 곱했고 11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이 10분의 2를 곱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편차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하고 아까 했지만 확률을 곱하는 행동이 평균을 구하는 거라 했으니까 편차 제곱의 확률을 곱해서 했네.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이것이 과연 뭐냐? 아니 적는 거 아니야. 정리해줄게. 첫 번째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을 한 거지. 첫 번째 변수에서 평균을 뺀 제곱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고. 그럼 이 친구도 두 번째 변수 11, 20 그래서 평균 n 뺐고 편차 그거 제곱의 걔가 일어날 확률 P2 곱했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i가 바로 편차.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걔를 제곱한 편차 제곱의 확률을 곱하고 더하고 있으니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가 되는구나. 오케이? 기다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 한 번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참 좋은데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은 니네가 뭘 쓰냐면 이 공식을 사용한단 말이야. 결국에 이거를. 그럼 니네가 이제 마지막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만 니네가 이해하면 돼.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과정이 재미가 참 없어요. 서술형에 꽤 물어보는 편이니까 잘 봐주길 바래. 재미가 없다 해서 분명히 재미 진짜 없어. 재미가 들을 게 없어요. 이게. 야, 저거를 i에 관한 시그마라 해. i에 관한 시그마. 그래서 내가 얘를 전개한 다음에 pi를 다 하나씩 곱할 거야. 일단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 친구 xi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하고 앞에 거의 제곱한 다음에 pi를 곱한 거지. 자, 곱한 거 두 개 2m에다가 xi에다가 pi를 곱하고 뒤에 친구 n 제곱에 곱하면 pi를 곱한 거 이게 지금 그 친구를 뭐 한 거냐면 전개한 거야. 좀 이따 이건 정리를 해야 돼. 레슨에서 정리 타임이 왔어. 그럼 내가 얘를 i라는 시그마니까 얘는 다 못 나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 뭔가 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 그지? 별거 아니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 마이너스 2은 나가요, 이게. i가 상수이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하고 pi가 남아요. 그럼 뒤에 있는 시고 n제곱 나가요. 신영아 되게 재미없지, 그지? 재미없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게 지금 이제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해서 나가냐 못 나가냐 결정한 거야. 그런데 적시가 준다니까 확률의 합이야? 1이야. 확률의 합.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세 번째 확률, 확률의 합이. 그리고 요거 뭐야? 요거. 각각의 변수와 그것이 일어난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평균이야. 평균. 방금 얘기했던 거. 각각의 변수와 그것이 일어난 확률을 곱한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한. 얘가 바로 평균. 그럼 마이너스 2m 제곱에 더하기 1m 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m 제곱.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친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확률 변수를 제곱한다면 확률을 곱했네. 근데 확률을 곱한다는 행동은 평균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 제곱의 평균. 각각의 변수의 제곱의 평균 빼기 원래 평균의 제곱을 제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 이해는 했어? 그럼 이제 정리할 타이밍이니까 자, 이제 우리는 도수 분포를 푸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를 보게 될 거야.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5예요, 10분의 2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좀 어렵다라고 생각 들면 그냥 나쁜 꿈을 꿨다 생각해. 잊어버려, 알겠지? 자, 이제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도수하고 확률이 주어진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첫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 두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 자, 세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구해주면 되고, 분산을 구하고 싶어. 그 분산,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분산. 평균에 얼마큼 모여있냐? 흩어졌냐를 나타내는 산포도를 나타내는 종류 중에 하나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변수 제곱하고 확률을 곱하세요. 두 번째 변수를 제곱하고 확률을 곱하세요. 세 번째 변수를 제곱하고 그거의 확률을 곱하세요. 그리고 원래 평균의 제곱을 빼세요.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예를 적어두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를 적어두시고, 자, 왜 제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과정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개념 끝. 예. 개념 끝. 안 줬잖아, 시주. 네, 내신 던졌거든. 던졌으니까. 내신에 종류 나온다니까. 안 던졌어요? 안 적길래. 안 적길래. 안 적고 뜰래서. 자, 분산은 이렇게 보고. 표준 편차는 거기에 놓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좀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의 정의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걔를 통해서 천천히 전설해서 결국에 최종적인 저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애들이 뭐 증명을 모르는 친구들 많아. 근데 요거는 알아야 된다고 이거.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지계적으로. 뭔가 지난 것 같은데 뭔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 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계산하는 방법. 자, 각각의 변수의 제곱의 평균을 곱하고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른다? 얘를 바로 EX 제곱이라고 부르고 얘를 바로 평균의 제곱이라고 한다.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느끼지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확률을 다루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으로 분산을 구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부수를 다시 곱하고 막 하고 하는 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확률 분포가 줄어들 때 분산을 좀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인 거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유진아 좀 알겠어? 유진아? 표정 보니까 유진 거짓말을 하잖아. 알겠어? 그럼 보통 애들이 아니야 알겠어요 하는데 유진이는 지금 모르겠는 거야. 지금 뭔 소리인지 뭐라는 거야 저거. 어디가 제일 이해가 안 되니 유진아? 어느 부분이? 유도하는 과정? 유도하는 과정?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괜찮아? 거기부터 안 괜찮으면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확률을 곱해 더하는 게 평균을 구하는 건데 아까 분산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이게 편차거든. 각각의 변수의 평균을 뺐습니다. 편차의 제곱. 거기에 확률을 곱해 더하니까 이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야. 전체적으로. 여기부터 말하면 안 되는 거군. 그러니까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는 게 평균이다. 그 개념부터 일단 좀 약간 불편한 건데 아까 여기서 평균 구할 때 이거를 거꾸로 역연상을 해봐. 10분으로 통분한 다음에 원래 평균 구할 때 10이 3명이고 20이 5명이고 30이 2명인데 10으로 나눠서 했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따로 따른 거지. 따로. 그래서 이 식이 뭘까? 첫 번째 변수. 그것이 확률. 그것이 뽑힐 확률. 두 번째 변수. 그것이 뽑힐 확률. 세 번째 변수. 그것이 뽑힐 확률. 그럼 변수의 확률들을 곱해서 각각의 변수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더했단 말이죠. 평균. 그러니까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는 것 자체가 평균을 구하는 행동이다. 거기서부터 일단 좀 이해는 시작이 좀 돼야 돼. 자, 일단 내용은 이렇게 됐고 자, 정리한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만 더 설명 살짝 하고 자, 확률 변수 성질이라고 해서 보통은 뭐 1차 변환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자, 뭔가를 곱하고 더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건가? 이것도 뭐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것도 증명하려면 시그마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수업하면서 저 증명을 딱 2번 했거든? 근데 별로 그 기억에 대한 좋은 추억은 없어요. 보통 자거나. 그리고 설명을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시킨 거랑 증명으로 보여준 거에 대한 결과가 증명이 압도적으로 좋다. 그럼 뭐 해야겠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봐야 되겠지.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신영아, 머리 아프니? 머리를 잘라서 그런 거 아니야?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잘라서 아픈 걸 수도 있어요. 머리를 잘라서. 야, 내가 니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외근이가 하지 말고 900원이 있었고 1000원이 있었고 1100원이 있었던 거야. 희주야, 평균 얼마니? 평균 1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야 그거 갖다 되겠니? 해서 내가 500원 줬단 말이야. 줄 거면 5,000원 주지 그래. 그럼 1,400원이 됐단 말이야. 1,500원이 됐고 1,600원이 됐다고. 신영아 평균 얼마니? 평균 1,500원 1,500원. 원래 평균이 1,000원이었는데 500원씩 다 주잖아. 그럼 평균도 500원 올라간다고. 이걸 기호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기호로 설명하자면 야 각각의 변수에 500을 더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원래 평균에 500을 더한 거와 일치하게 되더라. 성질 당연한 거. 오케이. 자 아이고 돈 2배씩 해줄게. 2배씩 1,800원이에요. 3배 할게. 힘 썼어. 3배 할게. 자 그럼 3배 하면 2,700원이고요. 너는 3,000원이고요. 너는 3,300원. 평균 얼마? 3,000원. 다 3배 했더니 평균도 3배. 각각의 변수의 3배를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원래 갖고 있던 평균의 3배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질 첫 번째.
다 똑같이 곱하고 더하잖아. 평균도 똑같이 곱하고 더하면 된다. 이게 이제 확률 변수의 첫 번째 성질이야. 기대값은 마치 전기하듯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저 분산을 잠깐 봤더니 말이야. P가 사라졌어. 뭔가를 더하는 건 분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편차가 100원이었는데 다 더했는데 편차의 변화가 없어. 편차가 변화가 없다고. 뭔가를 더했을 때는 편차의 변화가 없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편차가 변함이 없으면 편차 제곱도 변함이 없고 편차 제곱의 평균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편차가 100원이었는데 아저씨 100원이었는데 더했더니 편차는 변함 없지만 3배를 했더니 편차가 3배가 됐네. 각각의 변수에 3배를 했더니 편차가 3배가 됐네. 그럼 편차의 제곱은 9배가 되겠지. 그래서 분산은 A배를 하면 이렇게 A제곱배가 된다는 거. 니네 지금 다 돈들 있지? 내가 다 10배를 만들어주잖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 그럴 리는 없어요. 10배를 만들어주면 분산은 100배가 된다고. 다 10배 하면 편차 10배, 편차 제곱 100배,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도 100배.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편차 편차는 아직 두셔주니까 실수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실수. 그래서 오늘 개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세 문제. 왼쪽 오른쪽 하면 내 유형 설명하면 끝. 쉬는 시간 갖고 아이씨 나도 힘들어. 눈 감어. 눈 감으라. 눈 감아라. 지친 표정 짓지 말고 대면 표정이다 하면 눈 감으랬어 내가.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이제 4번 갑니다. 자 4번, 5번, 6번 세 문제 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이제 쉬고 또 쉬고 대지문 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잘 봐주시고. 좀 조삼모사긴 해. 그치? 앞에 타임이 좀 약간 길게 늦게 끝나가지고 안 쉬고 알겠어요. 강력하게 흔들 필요 없어. 나도 싫어. 야 예제 4번 갈게. 난이도 하다. 난이도 하야. 니네가 최근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단어는 쉬워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워. 에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쉬워. 한 유형 빼고는.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상태를 표로 나타낸 확률 분포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시그마 X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분산구하고 루트 C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여기는 미지수부터 해결해볼까? 확률들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일단 4분의 2가 돼야겠지?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볼까? 왜냐하면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값은 4분의 2가 되었다. 네가 바로 4분의 2가 되었구나. 두 번째, 선생님 기대값 평균이 2분의 1이래요. 저거 어떻게 구한다고? 선생님 기대값은요 첫 번째 변수 마이너스 a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 4분의 1. 자, 두 번째 변수 0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 4분의 1. 물론 계산의 의미는 없지만 자, 세 번째 변수 a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 4분의 1을 곱했더니 그것이 바로 2분의 1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 값이 2라는 사실을 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겼어. 너는 마이너스였고 이건 이었고. 야 솔직히 해서 이거 선생님이 잘만 연습시키면 우리 딸도 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솔직히 까놓게 해서 그잖아. 연습시키면 또 지수야 요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알려주면 지수도 해. 마지막 분산 갑니다. 자, 세 번째 분산 갑니다. 첫 번째 걔가 음수 개념을 몰라서 안 되겠다.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그거의 확률인 4분의 1을 곱하고 자, 두 번째 변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인 4분의 1을 곱하고 음수 제곱을 같이 가르쳐야 돼. 자, 세 번째 변수 2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 4분의 1을 하신 다음에 꼭 평균 제곱을 빼야 된다는 부분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빼서 틀린 애들 진짜 많아요.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맞다 하다가 이제 틀린 맨날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얘를 우리가 EX의 제곱이라고 부르고 자, 이런 거 뭐라 합니다. EX의 전체 제곱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빼기 해야 된다는 거. 더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진짜야. 있어. 더 한다니까. 맞다 그런다고. 맨날 맞다 해. 이거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자, 요 5번이요. 이게
진짜 정말 농담 아니고 그나마 니네를 어렵게 하는 유형 하나야. 내가 예고해볼게. 다음 시간에 한 10분 정도 문제 풀이하면 끝나. 문제 풀이. 오늘 과제 내용 중에 이 유형에 관련된 거 한 문제 5개 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래서 한 10분 정도 문제 풀이하고 바로 다음 단은 진도를 나눌 건데 왜냐면 다음 단의 진도가 좀 많아. 다음 단의 개념이 좀 많아. 개념이 좀 많아. 다음 단에 나가야 될 개념이. 그러니까 다음 단은 개념이 좀 많고. 근데 그나마 니네가 직접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확률 분포표를 만들려면 확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확률을 계산할 줄 알려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문제를 통해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경우의 수도 물어볼 수 있고 확률도 물어볼 수 있고 통계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이 부분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야, 내가 아까 물어보다가 이문서 때릴 뻔했는데 진짜 때릴 뻔했어. 때린다 했는데 또 헛소리 하더라고. 저기 때릴까지 갔다가 이거 때리는 건 좀 그런가 하고 내가 이제 참았는데 이거 들고 왔어. 이거 들고 갔다가 얘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 갈게. 잘 봐주나? 때린다는 얘기 아니야. 알겠지? 1, 2, 3, 4, 5, 6이 적혀있는 바구니에서 내가 3개를 끄집어냈다. 근데 3개를 끄집어내서 그 중에 소수의 개수를 x를 하겠다는 거야. 이 3개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x를 하겠다.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내가 물어봤지. x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야? 라고 했더니 2, 3, 5여 그러더라고. 이문서가 2, 3, 5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말뜻을 못 알아듣구나. 은서야 경고야. 내가 정확히 다시 얘기해줄게. 자, 소수의 개수가 x래. 몇 개 했더니 3개여 그러더라고. 소수 3개지. 그치? 소수 3개지. 2하고 3하고 5하고 3개지. 그래서 때릴 뻔 하다가 궁금한 건 소수 개수가 아니잖아. 내가 3개를 뽑았단 말이야? 그럼 좀 운이 좋아서 소수 3개를 다 뽑으면 소수 개수가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없으면 빵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건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냐를 물어봤거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소수가. 그잖아? 저기 이거 1, 4, 6 뽑아서 소수가 없을 수도 있고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일기표를 이거 만들어줘야 되거든.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2, 3, 5요. 3개요. 소수가. 그러니까 열이 받았다가 그래. 그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니네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데 제목 옆에 적어도 x가 취하는 값 구하기. x가 될 수 있는 값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돼. 저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률을 구하겠니? 내가 분명히 예전에 니네 이거 첫 번째 문제한테 질문한 거 분명히 문제 실현하고 질문할 거거든? 13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x가 될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문제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구하기야. 근데 사실은 확률 분포표만 주어지면 사실은 여기는 뭐 못하는 게 없는 단원이라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 선생님 분모 갑니다. 6개 중에 3개를 뽑았지? 동일하게 6개 3개. 야 조건이 다 있으니까 이게 이 제일 왼쪽이나 제일 오른쪽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확률을 구하기 쉬운데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이 확률을 경우에서 구하기가 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개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6건을 이용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 6건. 우리가 이제 전체 경우에서만 구하고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면 굳이 하나 정도는 제일 계산하기 덜한 하나의 항 정도는 직접 경우에서 구하지 않고 6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근데 그게 보통 가운데 쪽에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x가 0이라는 건 소수가 하나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소수가 아닌 3개 중에서 3개를 뽑았습니다. 그럼 x가 3이라는 건 뭡니까? x가 뭐죠? 소수의 개수가 3이다? 그럼 저기는 소수 3개 중에 3개를 뽑았으니까 3시 3이다. 얘 양끝은 항상 쉽다 그죠? 경에서 구할 때 양끝은 말이에요. 그 이건 뭐야? 소수가 1개 소수 아닌 거 2개지. 소수 3개 중에 하나 뽑고 소수 아닌 3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하나는 6건으로 할게요. 물론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한다고.
쉬운 거 좀 하고 마지막은 보통 6번 이렇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표만 상대는 뭐 평균선 누가 못 겁니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 주시고 자 니네가 오늘 문제 풀 때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불편할 거라고 유일합니다.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설명하고 왼쪽으로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가도록 할게요. 니네가 이제 나한테 거의 다 배웠어, 그지? 1학년 때부터 했던 친구들은 수학 상하에, 수원에, 숙소에, 미적에, 기하에, 허통까지 타단 배우는, 그지? 자, 그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생각 들잖아. 어떻게 저걸 다 알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다 알긴 알아요. 가리키냐 못 가리키냐 문제인 거지만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자, 6번의 왼쪽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왼쪽. 어제 지수랑 지훈이랑 막 이제 기스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선생님 놀이 한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 니네 Y 알아? Y라는 책 알아? 과학책 Y? 그 중에 내가 한 권을 꼽아가지고 수업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는 남극과 북극에 대한 얘기해서 남극과 북극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이 뭐냐? 그 지수는 근데 진짜로 정말로 수업 듣는 것처럼 노트 갖고 와서 노트에다 막 적어. 그러니까 북극이냐 북극이 아니냐의 기준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펭귄이다 남극이에요. 펭귄이다 남극이고 여기가 북극이냐 북극이 아니냐의 그 기준은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게 북극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 그런 걸 이제 알려준 거지. 지수한테 막 알려준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로라 얘기가 나온 거야. 오로라 얘기. 아빠는 오로라 꼭 보고 싶다 죽기 전에. 아빠의 이제 버킷리스트야라고 했더니 그 또 뭐 있어? 그래서 스카이다이빙. 진짜로 하늘에서 그 비행기 열고 뛰어내리고 있지. 나 혼자. 그 뒤에 이게 전문가 달고 말고 나 혼자 진짜로 배운 다음에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정말 그거 하나 갔는데 또 뭔지 기억이 안 나. 나이 먹었더니 버킷리스트 기억나요. 근데 오로라 그 오로라를 보면서 이제 유튜브로 또 이제 오로라를 보여주면서 지구가 얼마나 크네 달이 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광속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1초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시속 30만 킬로미터를 갔는데 30만이 이렇게 3이 000인데 그럼 지구부터 태양까지가 7분 30초 걸리니까 계산을 해줬어. 빛이 태양에서 출발해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7분 30초 걸리잖아. 몰랐니? 그럼 진짜 상식이잖아. 아니 진짜 상식 아니야? 태양에서 빛 출발해서 오는데 1분 30초인가? 8분 30초인가? 아니 내 있는데? 뭐랑 헷갈리는 거지?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지. 그건 알지. 들어봤지. 그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그걸 추론해보면 지구의 반지름이 6,500km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원줄 3.14로 계산했을 때. 이거는 빨리 하자. 그래. 알겠어.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뭐 크기에 관련된 그 유튜브를 봤는데 나도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크기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 쉬는 시간이 좀 틀어지면 그래.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하긴 해. 갑시다 해요. 재밌더라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놨어.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나중에. 행성 불러오는 거예요? 행성들이 막 나와. 불러오죠. 엄청 커다란 거. 굴러오진 않고 그게 아니에요. 옆에 이제 등장해 이렇게. 점점 이게 축소가 돼. 처음에는 막 되게 작은 단위로 시작을 해. 마이크로미터 막 10의 마이너스 40승부터 막 해가지고 막 하다가 점점 또 사람, 뭐 코끼리, 엘펜타도 나오고 막 하다가 막 이게 나오고 지구 나오고 뭐 다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 적색 거성 막 이런 거 베텔기우스라고 막 그런 게 있어. 뭐 겁나 큰 거 막 그런 거 나오다가 은하계, 우주, 뭐 다중우주 막 이게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제 한참 그 얘기를 겁나 재밌게 했었죠. 아무튼 자 그래서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자 평균은 그냥 기대값을 전개한다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3처럼 마치 시그마 전개하듯이 아까 했던 확률변 성질 베트기를 다 까먹었어? 아까 그거 다 2배하고 3배 하면 평균도 2배, 3배 된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여기 지금 하려고 5니까 3에서 10 빼면 얼마? 자 마이너스 7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분산이 6인데 이거의 분산을 구해라. 이거 어쩌냐? 더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분산을 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마이너스 3배 써? 그럼 그거의 제곱배인 9배 분산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럼 분산 9배 6, 9. 자 54가 바로 정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성질
정의부터 출발해야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가 3배 되면 분산 9배군요. 자, 시그마 x 7이다. 표준 편차가 7인데 이 친구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어떡하냐? 표준 편차도 더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데. 4배 했니? 마이너스 4배 했니? 근데 이제 표준 편차가 음수면 안 되거든. 표준 편차의 정의는 분산의 양의 제곱군요. 그래서 4배의 표준 편차. 원래 표준 편차가 7이니까 28이 정도면 되겠고요.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4번째. 평균 알려줬네. 분산 알려줬네. 요거의 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확률변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얘들아 기대값의 성질이야. 이 안에 변수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얘는 2x의 제곱에 더하기 3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서진아,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읽을 때 제곱의 평균. 분산 구할 때 우리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한단 말이지.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분산이 얼마? 3이 됐으니까 3. 평균 제곱 얘는 4 빼기 네모.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바로 7이구나. 그래서 17이 바로 정답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마지막 예제 이제 설명하고 쉽게. 야, 오늘 배운 내용 진짜 난이도는 어려운 건 아닌데 중간에 내가 좀 자세한 얘기 하느라 막 했었던 얘기들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문제 풀어보면서 잘 안 풀리는 것들 얘기해주고 해.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률 vs x의 확률 분포가 아래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10x 더하기 5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야, x의 10배를 하고 5를 더하면 y니까 y라고 하는 변수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서 구한 친구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의도가 그런 게 아니니까. 야, 네가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다고? 10x 더하기 5의 평균이 궁금하다고? 뭐가 궁금하다고? 10x 더하기 5의 뭐가 궁금하다고? 분산이 궁금하다고? 그럼 이거를 직접 10배 하고 5배에서 변수를 만들지 말고 방금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2x 구해. 그거 10배 하고 5 더해. 이거 어떠냐? 더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10배 했어. 그럼 분산은 100배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라는 그냥 의도다. 왜냐면 지금 표가 예쁘게 주어진 상태라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아직 안 해봤지만 어렵지 않을 텐데 분산구하고 평균 구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쉬는 시간 빨리 오답 갖고 올게. 지겨워 그지? 지겨워. 그런 리액션까지는 필요 없는데 지겨워 죽겠다고. 뿅.